저기 빨간불 들어오면 녹화 중인 거야. 삼각비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사항을 갖다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 뭐가 있냐면은, 이거. 요거 다 기억나요? 네. 응?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어떤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A, B, C 이렇게 하고, 자, 이 꼭지점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이 꼭지점의 소문자로 표현을 해주지. 자, 이게 이제 이 꼭지점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쪽 내각의 크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다 쓰인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는 뭐라고 표현한다? A. 스몰 a. 그렇죠? 소문자니까. 자, 여기 길이는 뭘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스몰 b. 여기는 스몰 c로 표현을 한다. 맞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무엇의 제곱이 무엇의 제곱 더하기 무엇의 제곱과 같다? 여기서 C의 제곱이 자,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같다. 이거죠. 그치? 자, 그 2학년 내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별별 내용 다 나왔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저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항상 중요한 거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나온다? 수능 때까지. 수능 때까지 나온 내용이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도형의 내용 중에서 삼각형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저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뭐 공간 도형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 이제 도형 문제들 갖다 해결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무리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쵸? 맞아요? 무리수 개념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이었고 얘가 뭐 2였어. 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 그럼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하면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되니까 9하고 4가 더해져서 13이 나오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얘가 C의 제곱이 13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제곱한 게 14면 C 자체 길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C 자체의 길이는? 자, C의 제곱이 13일 때 C를 뭐라고 표현한다? 루트 13이라고 표현을 하지. 맞죠? 네. 자, 이 루트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겠어요? 어떤 숫자다? 저 숫자는? 루트 13은?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 중 어떤 거? 양수인 거. 맞죠? 루트가 붙으면 일단 무조건 0 이상이야. 루트가 붙으면은. 그래서 제곱해서 13이 되는 숫자 중 양수인 것을 루트 13으로 이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왜 이런 기호가 생겼냐면은 기존의 표현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리수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표현법, 소수 같은 걸 써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무리수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는 무한소수를 막 이렇게 나오죠. 그냥 막 랜덤하게 막 나오는 거지. 뭐 그런 대표적인 숫자 우리 파이 같은 게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 파이 해놓고서 뭐 3.1415 뭐 92 해서 뭐 소수점 아래 몇 제짜리까지 외워서 대단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너희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뻘짓한 거예요. 이게 랜덤하게 나오는 거 그걸 왜 외워 도대체. 그냥 그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수학이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상한 이런 거 외워서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 요즘엔 좀 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랑 그 다음에 무리수의 개념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다들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거기 10페이지 앞에 보면 요 내용 전체에 대해서 쫙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혼자 정리할 때 보는 거고요. 지금 봐서는 이거 뭐가 뭔지도 잘 몰라.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제 봐야 되거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자, 어떻게 보면은 요 단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걸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삼각비의 정의를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삼각비의 정의. 자, 정의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삼각비라는 말이 있고요. 삼각함수라는 말이 있거든. 자, 삼각함수가 더 어려울 것 같냐? 삼각비가 더 어려울 것 같냐? 함수가 더 어려울 것 같죠. 함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내용이고 고2 때 나와요. 고2 때 나오고 삼각비는 그 배울 삼각함수에 이제 조금 기초가 되는 거야. 기초가 되는 건데 처음 보면은 도대체 이런 개념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일단 한번 들어봐봐.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피타고라스를 이제 설명한 이유도 다 직각삼각형 내에서 자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거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꼭지점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좀 해볼게. A, B, C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 그리고 아까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얘네들은 꼭지점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이기도 하다 그랬지? 이 내각의 크기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면은 이 꼭지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 각의 크기를 갖다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럼 이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B는 90도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변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얘는 스몰 b가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돼요? 스몰 a. 자, 얘는 스몰 c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정의가 나와요. 세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sin a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고요. 코사인 a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고, 탄젠트 a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a는 얘들아 이 꼭지점의 이름일까요? 요 각의 크기일까요? 뭘 거 같냐? 각의 크기예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사인 값이 정해지고 a라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정해지고 a라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정해지고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곱하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a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취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일단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자, sin a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스몰 b분의 스몰 a.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 그러면? 자, 빗변의 길이분의 요거 길이에요. 자, 요거 이제 높이라고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얘를 밑에다 놓고서 직각삼각형을 딱 세워놨을 때 얘를 우리가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길이분의 높이.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b분의 c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b분의 c,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빗변의 길이분의 뭐다? 밑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분의 이거로 정의되거든. 그래서 c분의 a로 정의가 돼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다?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거야, 아마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럼 왜 수학자들은 이런 거를 정의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분수꼴로 나타냈으니까 일종의 비율이지. 일종의 비율이에요. 일종의 비율인데 삼각형 있잖아. 크기에 관계없이 이쪽 각이 뭔가로 딱 정해지면 얘네들 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 2학기 때 보면 닮은 꼴 나오는 거는 기억하나? 그렇죠? 닮은 꼴이 나와요. 닮은 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그냥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각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게 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각도를 내가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해보자고. 오케이? 자,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맞붙여 놓으면 똑같이 30도야.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오지, 얘들아? 이등변. 이등변인데 여기가 지금 90도잖아. 그치?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 나와요?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정삼각형은 당연히 이거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거랑 이거 길이랑 이거 비율을 우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x라고 했다고 해봐. 자, 그럼 여기는 몇 x가 되겠어? 2분의 2분의 1x. 네. 맞아요? 요거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얘는 삼각형 두 개를 맞붙였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삼각형을 맞붙였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x가 되면은 여기도 x가 돼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자, 그것의 반일 테니까 2분의 1 x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죠? 네. 자, 이게 문자를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나?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 숫자로 바꿔볼게요. 여기 길이를 내가 2라고 한번 쳐볼게. 2. 그럼 여기 길이는 1이겠지? 네. 자,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을 써서 구할 수 있다. 자,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면은 2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과 같다. 맞니? 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은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1 해서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자, 루트 3이야.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빗변의 길이가 2가 되면은 높이는 1,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걸 한번 다시 그려보자면 이 밑에 거는 일부러 내가 붙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얼마로 정해졌어? 루트 3으로 정해졌어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막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이렇게 2배로 늘리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이 흰색 삼각형 닮은 꼴 되는 거 이해돼요? 네. 닮은 꼴 되죠. A 닮음이야 그냥. 자, 그럼 있잖아 얘들아. 이게 길이가 2였을 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이 파란색 삼각형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은 이 비율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2대 루트 3대 1이라는 비율은 자, 닮은 꼴 삼각형이면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직각인 닮은 꼴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랑 높이는 전부 다 2대 루트 3대 1로 나온다는 얘기야. 닮은 꼴이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다 보면 요 삼각비라는 것도 있잖아. 삼각비라는 것도 이쪽 각도만 정해지면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생각 들어요? 어떨 것 같냐?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사인 30도라는 걸 정의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사인 30도는 자, 여기 보니까 b분의 a니까 이거분의 이거거든? 맞아요? 이거분의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궤적을 잘 따라가 봐봐. 이거분의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닮은 꼴 삼각형으로 얘보다 더 크게 그린다고 해서 이 값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삼각 B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각도만 정해지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30도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코사인 30도 얼마 나올까요? 자, 이거분의 이거지, 그치? 네. 정의 보면. 그래서 2분의 얼마?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얼마겠어? 자, 이거분의 이거지. 정의 보면은. C분의 A니까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얼마가 나온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유리화하면은 3분의 루트 3. 맞아요? 네. 이렇게 됐어. 해서 3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저렇게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만 주어지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대체 왜 저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수학자들은 도대체 뭐 좀 이상한가 어디가? 괜히 괴롭히려고 저런 걸 만들었나? 아니겠죠. 뭔가가 이게 수학은 있잖아. 수학자들은 수학에 응용되는 면에 있어서 극도로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정의되고 이렇게 그냥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저 값은 이거야 하고 그냥 끝내거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옛날에 이런 거를 활용하면 뭔가 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뭐 어떤 거에서 쓰였을까? 저런 게 어떤 거에서 쓰였을까요? 이 삼각비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측량이 나와요. 측량이 뭐죠? 측량. 재는 거지, 그치? 길이를 잰다든지, 높이를 잰다든지, 거리를 잰다든지, 이런 게 측량이야. 측량인데, 굉장히 높은 건물이나, 혹은 굉장히 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뭐 물건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직접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그리는 걸까? 뭘 그리는 걸까요? 좀 비슷하게 그리려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좀 닮았냐? 뭐 같아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비율은 더 높아요.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 그거 그린 거거든. 이게 몇 미터래더라? 한 400 몇 미터? 500 몇 미터 될까요? 하여튼 되게 높아. 되게 높은데 자, 어떤 사람이 얘 길이를 재고 싶어. 응? 얘 길이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나 이거 기존에 내가 항상 재던 방법으로 재봐야지 해서 여기 딱 올라가서 줄자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거 길이가 500m쯤 되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완전히 무식한 방법이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 그 길거리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뭐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없냐? 있었을걸? 너희들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삼각대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이쪽 끝을 쳐다보는 거야. 끝에가 딱 보이도록 딱 쳐다봐. 그러면은 이 각도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요. 이거는 땅에 있으니까 이 거리 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땅에 있는 거리는 뭐 직접 재도 되고 뭐 바퀴 같은 걸 이렇게 굴려가면서 재는 기구도 있고 다 있거든. 뭐 땅 같은 경우는 뭐 50m짜리 줄자 같은 걸로 해서 직접 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쟀어. 자, 그럼 각도랑 여기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높이 우리 계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자, 이 높이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여기 세 가지 정의 중에서 탄젠트겠죠. 왜냐면은 아까 내가 뭘 잴 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잴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싶어. 얘를 알고 싶은데 이 각도까지는 잴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삼각 비들의 값들은 각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로 돼 있는지 미리 다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57.1도 이렇게 돼도 탄젠트 57.1도는 얼마다 이런 게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 너희들 휴대폰에 보면 그 계산기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좀 복잡한 계산기 나오지 않냐? 그걸로도 다 돼요. 탄젠트 57.1도가 얼마다. 자, 그럼 탄젠트 57.1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을 준 거 아니겠냐? 탄젠트라는 게. 자, 따라서 이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m 나왔어. 그럼 탄젠트 57.1도가 얼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높이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네. 한번 찾아볼까? 탄젠트 57.1도가 얼마인지? 자, 한번 볼게요. 샥 기울이면은 여기 보이나? 여기 탄젠트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탄젠트 57.1도 하면은 어디 갔냐? 이게 왜 이러지? 57.1도의 탄젠트 값 여기 나왔어. 좀 복잡하네요. 원래 복잡해. 아까 이런 거 할 때 막 루트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얘들아 전자계산기는 루트를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얘는 무조건 유리수밖에 못해. 바보지, 그치? 되게 컴퓨터 자체가 원래 그래. 컴퓨터 자체가 원래 그러고 사람밖에 이런 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얘는 그 정도는 인식 못해도 거의 이제 공학적으로 쓰일 때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보이냐 대충? 소수점 아래 도대체 몇 번째 자리? 한 20번째 자리까지 나온 것 같거든. 그래서 대충 1.54라고 해보자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 이건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계산기에 다 내장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54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비율이 1.54라는 얘기잖아. 네. 그치? 그럼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야? 154. 154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응? 봐봐. 이게 100m고 이게 xm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탄젠트 57.1도라고 하는 것이 밑변분의 높이니까 100분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탄젠트 57.1도는 미리 다 계산이 돼 있어요. 표 같은 걸로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산기를 써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의 값은 1.54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삼각형의 크기는 달라도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1.54에다 100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4m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비의 값은 옛날부터 측량에서 제일 많이 쓰였어요. 측량에서 제일 많이 쓰였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탄젠트, 뭐 코사인, 사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측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상황에서 많이 이제 응용돼서 쓰였다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뭐더라? 뭐 깨봉인가 뭔가 하는 채널이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몰라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한 거 중에서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 자,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사인 30도는 값이 정해져 있죠. 2분의 1로 정해져 있지? 자, 2분의 1로 정해져 있으면은 자, 어떤 사람이 경사가 30도인 산을 올라갔는데 내가 100m로 올라갔어. 자, 올라가서 뭐 야호 했어. 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경사가 30도인 이 경사면을 100m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럼 내가 지면에서 몇 미터나 올라왔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사인 30도는 이거랑 이거의 비율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몇 분의 몇이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항상 올라간 이 빗변의 길이에 비해서 높이는 항상 이것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30도로 계속 경사로로 올라가면 올라간 수직 높이에 비해서 내가 이동한 거리는 이 높이의 항상 2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사인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저렇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저 정의에 의해서 이제 뭐 계산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쉽게 외우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몇 가지 얘기들 이제 좀 지우고. 혹시 지금 이 정의 다 외워졌나? 아니요. 안 외워졌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 자, 사인의 첫 글자가 이제 S죠. S. 자, S를 혹시 필기체로 어떻게 쓰는지 아나?
필기체. 몰라? 필기체. 필기체 소문자. 이거 몰라요? S자? 뭐 처음 보냐? 네, 처음 보는데. What? 진짜? 영어예요? 이거 처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무튼 S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S자 소문자 이거야. S자 대문자는 이런 거 보지 않았냐, 혹시? 헐. 시간을 본것 같아. 이거 필요 같아. 높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쪼렁이가 있어. 요게 S자 대문자고 요게 S자 소문자거든, 필기체.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S자를 여기에다 맞춰서 써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근데 이건 좀 쉬워요. 코사인은 C자를 어디다가 끼워 맞추면 될까? 여기 있죠. 이렇게. 코사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갔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다. 자,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탄젠트. 자, 탄젠트는 이런 필기체는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T자. 이런 필기체는 본 적 있지 않냐? 처음 봐요? 요것만 떼면 그냥 T자랑 똑같지? 그래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아마 많은 책에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걸?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발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국,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어차피 그 영문자로 다 지금 돼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외워야 돼요. 정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이게 정의가 헷갈려 버리면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정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를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 안 한 내용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각 A의 삼각 B라고 한다라는 그 내용은 내가 언급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삼각 B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말고 세 개가 더 있거든. 세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아직은 안 배우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나 무리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 자, 지금 내용이 이제 좀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좀 바로 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방학 수업부터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예제를 내가 먼저 안 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 설명한 것만 가지고서 너네들이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0페이지랑 11페이지에 있는 네모 괄호 넣기라든지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한번 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10페이지랑 11페이지.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내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포인트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놔두고서 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예쁘게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아까 여기 문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서 자, 이쪽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여기를 먼저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3, 여기가 2, 그럼 3, 3, 9, 2, 4, 그러니까 이제 루트 13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치? 자, 그리고서 여기가 A라고 해보자고. 자, 그럼 sin A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헷갈리나? 13분이니까. 루트 13분의 2죠. 맞죠?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잘 회전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 놓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저 상태로 바로바로 이제 되는데, 일단 헷갈리면 얘를 잘 뭐 뒤집어도 돼. 뒤집어도 되고 회전시켜도 되고 너희들 맘대로 해도 돼요. 맘대로 해도 되는데, 대신 얘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정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게 헷갈리면은 얘의 위치를 여기다 놓으려면 이거 회전만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야 되죠.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90도가 되겠고, 그러면은 2하고 3이 각각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로 헷갈리면 따로 그려놓고서 따지면은 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sin A는 루트 13분의 2 이거분의 이거죠. 코사인 A는 루트 13분의 3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로 들어가야 되지. 탄젠트 A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분의 이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예쁘게 주어진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이렇게 회전되고 막 이런 게 막 임의로 막 될 수가 있거든? 저걸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놔두고서 요 각에 대해서 따진다고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번에는 이제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한다고 해보자고. 아, 그럼 얘랑 너무 똑같아지는데? 그냥 헷갈리게 x, y, z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sin a는 어떻게 될까요? z분의 땡. 잘 보세요. 이것도 회전만 가지고 안 되고 한번 뒤집어야 되거든? sin a가 어떻게 될까? 오, 이거 헷갈리나? 이게. 자, 얘가 한번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돌아와야 되죠. 맞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돌아와야 돼. 그럼 sin a는 이거분의 이거 아닐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z분의 x야. 그래서 하나만 되면 나머지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 자, 사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코사인이 이제 뭐겠어?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겠죠. 그쵸? 그래서 z분의 y.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일단 분모는 무조건 빗변이야. 분모는.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어느 게 밑변이고 어느 게 높이냐 이것만 잘 구별하면 되거든? 근데 탄젠트 A 어떻게 돼요? 탄젠트 A는? 잘 뒤집어요. Y분의 X죠. 그렇게 생각돼요? 이거분의 이거야. Y분의 X.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같은 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각도에 대해서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본다 그랬잖아. 자, 이 각도랑 붙어 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탄젠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게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냐, 이거분의 이거냐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각도랑 붙어 있는 이 변이 바로 밑변이야. 보세요. 이 각도랑 얘가 붙어 있잖아. 얘는 안 붙어 있잖아. A랑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밑변은 항상 각도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밑변으로 기준 잡으면 조금 생각하기가 조금 수월하거든. 근데 나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연습이 좀 돼서 최종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저게 생각이 돼야 돼요. 어떤 기준점 없이도 딱 이게 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돼야 되겠네. 코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돼야 되겠네. 탄젠트니까 이거분의 이거 비율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 뒤집는 거 다 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가 좀 지금 눈에 띄거든. 각도가 요 위치에 딱 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정의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각도가 막 이렇게 뒤집혀 있거나 엉뚱한 데가 있거나 이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때 하나가 여기 이제 정의 지워도 되겠지?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때요.
자, 여기가 뭐 10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뭐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 자, 그랬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나왔을 때 빗변 구하는 건 잘 하거든? 잘 하는데 빗변이 주어지고 어떤 높이나 밑변 중에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될 때 이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걸 x로 두고서 1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 해서 넘겨서 뭐 계산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 그랬는데 이제 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는 루트 씌우고 바로 자,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변의 제곱을 빼내는 걸로. 결국 같은 얘기거든? 같은 얘기긴 한데 계산 과정 한 번을 줄여서 이렇게 좀 바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해돼요? 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빗변 나와 있고 어떤 한 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할 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계산 과정 한 번 좀 생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이 계산 하나에 대해서 요 정도 생략하는 게 별거는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문제가 이제 막 계산이 복잡해지고 문제의 풀이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계산 한 3, 4개가 모이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거든? 그래서 시간도 이제 조금 단축이 되는 거고 머리도 조금 덜 복잡해져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아마 지원은 내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원한테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실수도 막 남발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산량을 줄이는 거거든. 계산량을 줄이고 좀 흔한 문제들, 좀 중간 정도까지 난이도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상난이도의 문제들을 갖다 내가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그걸 심하게 느낄 거야. 한 중간 정도 난이도를 막 겨우겨우 풀어서 했다라고 하면 상난이도 문제는 거의 못 건드려요.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 하나하나 줄이는 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 그 10번 문제 같은 거는 괜찮았어요? 코사인 A가 3분의 1일 때 변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종합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A가 3분의 1이고 10번이지. 그 다음에 변의 길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6. 이렇게 됐고, BC. 이렇게 돼 있죠? 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비율이 주어진 거예요? AC랑 AB의 비율이 주어진 거지. 그쵸? 자, 그럼 비율상 봤을 때 얘는 바로 얼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 6분의 2가 3분의 1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뭘 통해서 구한다?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하면 되죠. 그쵸?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서 뭐 코사인 A 같은 게 주어지면 사인 A, 탄젠트 A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삼각비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이렇게 세 개가 뭐라고 하나? 이런 걸 트로이카라고 하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하나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값을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안 주어졌다고 해보자고. AC의 길이가 안 주어졌어? 그러면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건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길이가 여기 안 주어졌다고 해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그 문제 10번 문제는 여기 6이라고 주어졌잖아.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는데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사인 A랑 탄젠트 A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서진이 뭔가 대답하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이게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직 이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코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잖아. 그렇죠? 이거랑 이거의 비율인데 사인 A도 그렇고 탄젠트 A도 그렇고 어차피 비율이에요.
어차피 비율이지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나와 있으면은 얘도 당연히 비율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sin A랑 탄젠트 A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면 그냥 여기를 3, 여기를 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길이가 3이고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비율로 그냥 보자는 얘기예요. 3대 1의 비율이다. 그럼 나머지 얘는 아까 피타고라스 써서 계산을 하는데 좀 빨리 해보자 그랬지? 어떻게 한다? 3, 3은 9에서 2를 빼서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3분의 1, 사인 A는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A는 1분의 2 루트니까 그냥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길이가 안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삼각 B 중에서 어느 하나가 주어진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거를 알면은 그 10번 같은 문제는 되게 좀 쉽게 느껴져야 되거든? 11번 다 괜찮은가? 11번. 풀리긴 했어?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제 유형 3번에 해당이 되는 거지. 한 삼각비의 값을 알 때 다른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내가 이제 고2 때 가서 삼각 함수라는 걸 배운다 그랬잖아. 거기서도 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어느 하나의 삼각비의 값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 자, 지금 12페이지까지는 다 안 풀었죠, 아직? 그러면은 이어서 12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보세요. 자, 요게, 이제 응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자체로 내가 보기에는 응용이야.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근데 뒤에 응용 단원이 따로 또 있어. 뭐냐면은, 그, 4-의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따로 아예 대단원처럼 나오죠. 32페이지 쪽에.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응용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내용을 잘 하면 뒤에 나와 있는 활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복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 뭐냐면은 처음 나오는 게, 너희들 혹시 이런 직각삼각형 기억나니? 이렇게 생긴 직각. 이거 좀 그런데. 요 정도쯤 되는 직각삼각형? 이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닮은 꼴에서 자주 나오는 직각삼각형이거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 삼각형은 얘들아, 닮은 꼴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죠? 3개. 3개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제일 큰 거부터 중간 거,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면은,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이제 중간 사이즈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건데, 대응되는 꼭지점을 갖다가 얘네들 순서에 맞춰서 써줘야 되지. 네. 그랬던 거 같냐? 자, 그러면 삼각형 ABC랑 요 삼각형, 요거에 대응되는 꼭지점을 써보자면 일단 처음에는 A 나오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죠? CD. CD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A는 똑같이 대응이 되고, B에 이 큰 직각삼각형의 B에 대응되는 요 중간 크기의 직각삼각형은 C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큰 직각삼각형의 C 쪽 각, 요 직각,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D각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을 얘기하자면은 뭐겠어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 순서를? C, CBD죠. 맞아요? CBD.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은 꼴이니까 저기서 어떤 삼각형의 삼각비를 계산할 때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길이가 나온 거 가지고 삼각비를 계산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자, 제일 흔한 직각삼각형 비율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5대 4대 3이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고. 저 비율 많이 보지 않았냐? 네. 저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나온 비율이죠. 3대 4대 5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쪽 각을 x라고 해놓고서 자,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이 x를 보니까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sin x는 기본 계산이 이거분의 이거죠. 코사인 x는 이거분의 이거고 탄젠트 x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이제 이거 헷갈리지 않게 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계산을 다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요 x라는 각하고 여기 각도 x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대응되는 꼭지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x에 대응되는 게 c인데 요거 제일 작은 거. 자, 여기랑 이 꼭지점들이 이루는 각이 다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는 여기서 어렵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 삼각형 가지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sin x는 얼마란 얘기예요? 5분의 3이죠. 이렇게 이해돼요? 자, 이거분의 이거야. 얘가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는 이렇게 뒤집고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sin x는 5분의 3. 코사인 x는 5분의 4. 자, 탄젠트 x는 4분의 3이죠. 그렇죠? 해서 요 첫 번째 내용의 주제는 그거예요. 자, 이런 닮은 꼴 삼각형 3개가 나왔을 때 어떤 각에 대한 그 삼각비를 물어보면 얘를 갖다가 직접 길이를 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각을 갖는 어떤 닮은 꼴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요거? 응? 그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거기 뭐가 나오지? 두 번째 그림에 1차 함수 아니냐 이거? 네. 1차 함수가 나와. 아, 1차 함수 하면은 자, 1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지? 1차 함수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 A를 이거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봐. 좀 그랬던 거 같냐? 기울기 개념이? 이게 상당히 많은 뜻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직선이, 이제 1차 함수는 이제 직선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고 해보자고. 자, 근데 요 각을 뭐라고 할까요? 뭐 A라고 줬다고 해봐. A라고 줬다고 해봐. 아, 저기 A가 똑같구나. 다르게 좀 놓을게. 요 각을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줬다고 해봅시다. 자, A라는 각으로 줬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곧 저기서 탄젠트 A랑 같다는 거 이해돼요? 기울기요? 탄젠트 A가 곧 저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아요. 자, 우리 기울기에서는 어떻게 했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계산을 했죠. 자, 여기서 두 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자, 직선상에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지고 계산해도 기울기는 같게 나와야 돼. 그렇게 알고 있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찍었어. 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의 증가량은 곧 이거 길이 아니겠냐? y의 증가량은 뭐겠어요? 이거 길이죠. 자,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야. 그래서 탄젠트 A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저기서 뭐 sin A, 코사인 A도 다 계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뭐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고. 자,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A는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자, 탄젠트 A는 기울기랑 같다. 2분의 1이죠. 그래요? 2분의 1이야. 그래서 자, 이거랑 이거 길이비가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2대 1.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탄젠트 A가 주어졌으니까 sin A, 코사인 A 다 계산 가능하죠. 그렇지 않을까?
자, 이게 2대 1이에요. 길이가 2구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이 2대 1이라는 얘기야. 근데 저거 그대로 피타고라스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의 비율로 보면 되겠다? 루트. 자, 머릿속으로 이 계산이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 플러스 1 해서 루트 5야. 자, 따라서 사인 A는 어떻게 된다? 자,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5분의 1.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어쨌든 그러한 중요한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거는 y절편을 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울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야, 근데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됐었지? 직선이? 이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었었죠. 그쵸? 그러면 주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은 이쪽 각에 대한 삼각비를 물어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쪽 각은 둔각이 나오니까. 우리 아직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 각이 절대로 둔각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자,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인 그런 이제 1차 함수가 주어진다? 그럼 이쪽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보통 물어봐요. 그쵸? 만약에 얘가 직선이 뭐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뭐 플러스 4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자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게 어디랑 어디 길이 비가 5대 4라는 얘기지? 자, 이거랑 이거 길이 비가 5대 4라는 얘기죠. 그치? 5대 4. 즉,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5 정도 증가하면 y는 4 정도 감소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이 각을 갖다가 뭐 b라고 하면 탄젠트 b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가 아니라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b랑 그 코사인 b 다 계산이 가능해지죠. 요런 게 이제 1차 함수에서 응용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내용이 이제 입체도형에서 특히 이제 직육면체가 많이 나오거든. 직육면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직육면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직육면체가. 자, 이렇게 생겼죠? 좀 잘 못 그렸는데 자, 이게 직육면체야. 직육면체인데 여기에 요런 단면을 갖다 우리가 본다고 해보자고. 뭘 말하는 건지 이해되니? 저렇게 단면이 생겼어. 그럼 얘들아,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가 90도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니? 네. 90도죠. 저거는 90도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입체도형에서 어떤 상황에서 90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오거든. 이거 아마 1학년 때 하지 않았나? 점선면 뭐 이런 거에서. 그치? 여기가 이제 평면이 면이 하나 있고,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일 때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 얘도 수직이 되거든? 이건 그럴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수직이야. 면하고 얘가 수직이야. 그럼 여기다 어떤 선을 그어도 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수직이야. 그런데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4, 여기 길이가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길이가 뭐 다시 4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고. 자, 이랬을 때, 자, 이 각에 대한 이 각을 또 A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sin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피타고라스를 역시 써야 되겠지? 네. 자,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자, 이쪽 길이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3, 4니까 그냥 바로 5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빗변의 길이는 루트 어떻게 나온다? 5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을 해서 구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래서 25 플러스 16이니까 얼마겠어? 루트 41이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sin A는 어떻게 된다, 이제? sin A는 자,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41분의 4. 자, 유리화를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이제 좀 없애도 돼요. 뭐 해놓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얘 유리화하면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되잖아. 자, 수치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거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반드시 분모를 유리화를 꼭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야.
아무튼 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코사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기서 루트 41분의 5 탄젠트 A는 5분의 4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어떤 도형의 응용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더 쉬우려나? 아까 거보다?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쓱 보니까 뭐 여기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13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15페이지까지 풀이를 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일단 한 대까지 해봅시다. 자, 시작해보세요.